이제 방송 끝날 무렵에 간단한 이야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에도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네요.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하긴 뭐 이 사람이 결국에는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 말이 사표지 실질적으로는 해고된 거나 마찬가지더만요. 논설위원을 갖다가 광고 문안 작성하는 부서로 발령을 내면 너 나가라는 소리지. 그게 논설위원으로서 대접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형식적으로 사표를 본인 손으로 냈으니까는 뭐 사표를 냈다고 말하는 거지 사실은 쫓겨난 거죠. 24일 날 그 신현수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검찰은 왜 반성하지 않냐라면서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무고한 사람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후로도 진실규명을 방해했던 검사들은 승승장구하며 출세했다. 검찰의 자기 식구 봐주기는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수준이다. 이문정 서지현 검사가 그렇게 외쳐도 검찰 내부 비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과 성접대 의혹은 경찰 수사를 검찰이 사사건건 방해했고 최근 눈사롱에서 접대받은 검사들도 희한한 셈법으로 3명 중 1명만 기소했다. 이런 내용들을 칼럼으로 썼다가 결국에는 사실상 잘린 거죠. 사실 그 조국 장관 관련해서 그 윤석열 검찰의 난을 보면은 주로 주도했던 것이 조선과 중앙에다가 나머지 찌끄러기들이 막 엄청 가세했던 그런 거거든요. 동아일보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네요, 근데. 그런 31년이나 근무를 하셨다니 올해도 계셨네요. 동아일보가 사실 채널 A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 개혁을 주장을 했다니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사건이겠죠. 사 내에서도. 근데 동아일보가 최근에 자기 딸을 채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런 기조로 봤을 때 이러한 논설위원이 눈엣 가시였다는 거는 그냥 자명합니다. 오래 버티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이 아젠다가 극렬하게 부딪히니까 그런 사람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제 안 내보내면은 우리 구독 끊을 거야. 부터 시작해서. 못 견디는 거죠. 이제 그러면 목소리가 이제 그런 걸 못하면 저쪽에서는 이제 극우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망가져 가는 거예요. 실제로 민족 정론지라고 말하는 조선일보 같은 데가 진짜로 민족 정론지가 되고 싶으면은 검찰 개혁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분위기상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조선일보 같은 찌라시는 가짜 뉴스 막 뿌려대잖아요. 네. 일개 유튜브만 또 못한 짓거리만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이런 사람들이 잘려나가면 나쁘게 보면은 뭐랄까 동아일보가 이제 어떤 그나마 남아있던 어떤 언론사로서의 가치를 잃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자, 어쨌든 웃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이야기. 문 대통령이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구의역 김군과 관련한 발언은 안전 인권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젊은이가 꿈을 잃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그 부분을 또 반성을 해요. 이번 청문회하는 거 혹시 안 봤죠? 반성하고 사과합니다를 거의 한 100번 이상 했을 거예요. 그 변창흠 장관의 그러니까는 이전의 말실수죠. 최근의 말실수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 공기업 사장 하던 시절에 그 말실수에 대해서 가장 크게 분노한 곳은 정의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에이 왜 그랬어요 하고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었고 진짜 신랄하게 비판했던 측은 정의당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잘못했죠. 실수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왜 변창흠이라는 사람을 지정을 해서 임명을 했느냐 이런 정책적 맥락에서 보면 김현미 장관은 그동안 정책을 다시 수정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자리 잡게 하도록 정치적으로 밀어붙였다면 그 모든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제 공급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전문가가 누구인가라는 관점에서 변창흠 후보자를 찍어서 장관으로 임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종의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정치인이었다면 이 사람은 기술자로서 지금 영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역량을 보고 충분하다 싶으면 일단 밀어주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정의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니까 그 정의당에서는 끝까지 그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잖아요. 그게 하나가 이 말실수 하나 때문에 자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람을 100가지로 봤을 때 100가지 중에 하나의 허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치면 자격이 안 되는 거 맞죠. 근데 장관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그게 중요한 자리면 그것 때문에 흠결을 삼을 수 있겠지만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는 기술자로 영입한 건데 나머지 약간의 하자가 있으면 그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지. 그거 모든 걸 어떻게 다 챙깁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창흠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문재인 정부랑 너무 달라. 그건 당연히 그 반대지. 유명하지도 않겠지만 중요한 건요. 이렇게 흠결로 보이는 말실수 같은 것들은 말실수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과합니다. 아, 그건 잘못된 게 맞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나. 성함이 어떻든 간에 더군다나 이 공적인 자리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었던 시절에 했던 말이라면 문제 있는 겁니다만 그거는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당시에 자기 방어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막 비난이 쏟아지고 막 이러는 과정들 속에. 근데 그런 말도 문재인 정부의 강요랄까요? 장관들은 안 어울리는 거 맞고 사과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안쓰러울 정도로 물론 그렇게 사과하는 거예요. 일본이 못하는 거잖아요. 독일은 할 수 있는 거. 똑같은 걸로 계속 사과를 하는. 청문회 하던 날 그때 아마 언론이 그 사과드린다는 이야기가 아마 그때 한 50번 넘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고도 또 사과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네. 이 이야기를 왜 가져왔냐면은 윤석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윤석열이 직무정지 당하고 막 이 과정들이 있잖아. 네. 최소한 이자는 그런 기본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사과 한 번도 안 하고 있잖아. 이게 조롱당하는 느낌이야.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하다못해 정세균 정지가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700명 넘게 나온 거 사과를 하더라. 관리가 잘못됐다고. 변창은 마찬가지고요. 변창흠의 말 한마디에 비하면 윤석열은 지금 사과 안 하고 버틸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는 난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직자로서 기본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야. 모든 공직자들이 말 실수 한마디만 갖고도 사과를 50번씩 넘게 하는데 윤석열은 자기 개인의 비리가 어마어마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마저도 그거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정했어.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킨 거는 징계 과정의 문제. 그것도 틀렸어 지금. 추미애 장관 말한 것처럼. 근데 사과를 한 번도 안 해? 이거 비판하려고 지금 변창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변창흠 사과하는 거 못 받아주는 사람들이 윤석열 사과하지 않는 걸 왜 비판 안 합니까? 그렇죠. 제가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정의당부터 비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본인의 비위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는 억울하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성의 여지도 없이 사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를 항소를 하거나 무조건 계속해서 재판으로 대응을 하는 걸 보면은 그 말 맞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도의적인 사과 자체가 자기 검찰 후배들을 포함해서 자기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사에서 나온 그 지지층이 흩어지지 않고 나는 절대로 잘못을 한 게 없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기 위해서 도의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사가 눈사롱에서 술 처먹고 그 수사팀의 일원으로 가는 사건 사실로 밝혀지면 사과하겠다. 사과 안 했죠. 네. 그거 말고 자기 개인적 비리들 있잖아요. 사실은 한동훈과 2,700통의 메시지와 전화를 하면서 만들어간 사건 채널A 검언유착입니다. 어마어마한 의혹인 거죠. 현직 검찰총장이 직접 개입됐을 걸로 의심되는 사건이에요. 장모 사건도 마찬가지고. 감찰 안 받겠다고 버티는 것도 마찬가지고. 판사를 사찰해버리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윤석열이 사람이라면 최소한 지금까지 5번은 사과를 했어야 돼요.
첫 번째, 조국 장관 내 사건은 권력형 비리라고 했는데 조범동 재판에서 깨졌죠.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까지 이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밝혀졌어. 그 이유를 들어서 문 대통령한테 만나게 해달라고 로비를 하고 조국은 장관하면 안 된다고 로비를 해서 70군데 이상의 압색을 했던 이 짓거리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으면 사과해야죠. 최소한 자기 최측근이 언론사 기자랑 유착해서 총선 전에 민주당을 흔들어 볼 공작을 하려다가 들킨 사건이 있었으면 진위를 떠나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죠. 그것뿐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검사들 술 얻어먹은 것도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자기랑 관련되어 있는 그 판사 사찰 같은 관련해서 복귀를 했을 때 물론 전략이 있죠. 본안 소송이 가서 사과를 하면 자기 죄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과가 있어요. 변창흠처럼. 이후에 어찌 됐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추미애 장관도 사과를 하고 대통령도 사과를 하는데 이자만 안 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놈. 어쩔 수 없죠. 지금 그 마차님이 가장 그 임팩트 있게 된 멧돼지 예를 들면 총 한 발 맞은 멧돼지는 계속 달려야 돼요. 멈추면 아프거든요. 통증이 막 밀려들기 때문에 총 한 발 맞았을 때 아픔을 잊기 위해서라도 미친 듯이 계속 달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도 쏘는 걸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또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건데 뭐. 예. 멀리 저기 지방에서 최관철님의 사연입니다. 사과 기대 답답한 새나라. 인간도 아닌 검찰청장에게 헛소리 하지 말고 탄핵만이 답이다. 사연이 되게 훌륭하신데요. 논리에 이르는 과정을 좀 보세요. 사과도 안 하는 사람은 탄핵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분은 사과를 기대하냐고. 기대 안 해? 뭔 기대를 해? 그 전제는 윤석열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에 너무 열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이런 표현 좀 쓰지 말라고요. 방송하면서 맥 빠지게. 그런 이유로도 이 사람은 탄핵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뭘 기대하냐 마냐. 지 혼자 잘나가지고 저렇게 사연 보내주면 방송하는 사람들 기분 좋아요? 답답한 새나라. 당신 답답하지 마. 당신은 시원하게. 근데 그렇게 됐지? 악플 쓰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나 희한한 분들이네, 드리면 진짜. 맞춤법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악플도 좋으니까 악플도 맞춤법은 꼬박꼬박 맞게 쓰기. 그러니까 적당히 해. 같이 똑같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답답하면 본인이 방송하세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뭔가 논리에 이르려고 하는데 자기만 잘났어. 자기만 답이야. 여러 가지로 윤석열은 인간적으로도 나쁜 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과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실수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만 공직자라는 게 때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사과함으로써 그 다음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역사가 똑같습니다. 역사가 사과를 꾸준히 함으로써 그 똑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일본과 독일의 차이 같은 거고 변창흠과 윤석열의 차이 같은 거예요. 그냥 양아치 새끼다. 저 자리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열심히 탄핵 주장하고 있는 방송에 들어와서 윤석열 사과 안 하니까 개소리 말고 윤석열 탄핵이 답이래.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좀 이따 다른 분이 들어와서 니들은 왜 탄핵 얘기만 하냐고 할 텐데. 그냥 괴롭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 한글 쓸 줄 안다. 타자 잘 친다. 자랑하고 싶은 거죠. 원칙은 원칙대로 우리가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저런 식으로 차라리 꼴보기 싫으면 들어오지 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만 잘났고 니들은 잘못됐고 열심히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낙연 까는 방송이구만.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이재명 까는 방송이만 하고 나가는 이 모자란 사람들한테 어떻게 뭐 얼마나 더 가르쳐줘야 됩니까? 뭘 가르칩니까? 알아서 살겠지 뭐. 참, 아이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은 이낙연 깐다, 한쪽은 이재명 깐다. 그 댓글이 놀랍더라고. 동시에 올라. 도대체 이건 뭔가. 근데 그거 저는 하나 답을 얻었는데 그냥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안 듣고 댓글만 그냥 계속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 1분 뒤에 조금만 기다리면 나오는데 이거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왜 안 하냐 그 느낌인데 새날은 윤석열 팀 편이구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고 저요 아 기대를 저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새날 고정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들, 이분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믿고 들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보자라고. 새날은 우리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방송은 아니에요. 뭐냐면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이미 누구누구를 임명해버린 거에 대해서 반대 안 한다고요. 그 이야기는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죠. 인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우리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의견 개진할 수 있다고. 추미애 장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정을 했어. 반대하기 시작해. 그러면 정치 세력이나 방송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말이 맞았음을 증빙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한테 방위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변색된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 그러면 대통령 어떻게 지킵니까? 깨놓고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대통령 주변에 문제 있는 분들은 꽤 많아요. 제가 알고 있기에도. 조국 장관 물러나야 된다고 물러나게 하신 분,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사람이고, 추미애 장관 물러나야 된다고 물러나게 하신 분, 아는 분들은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 디테일로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 그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 같아서 그냥 참는 거예요. 왜? 그것은 작은 디테일일 뿐이라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문재인 정부를 연속시키는 거예요. 정권을 연장하는 거로. 검찰개혁은 가장 큰 정답은 정권을 연장하는 거예요. 어떤 법을 만들고 공수처를 만들어도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공수처장이 다른 바뀐 정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이낙연, 이재명 극으로 지지하시는 분들 들어오지 마세요. 불편한 방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실패하면 이낙연한테도 이재명한테도 정권 안 갑니다. 지금 민주당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들 할 거 다 하십시오. 지금 그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탄핵이든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든 검찰청 폐지든 공소청 신설이든 그렇게 하면서 역사를 바꾸고 가는 것이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재밌는 정치 시사 나가시기 전에 좋아하든 싫어하든 의견을 표시하고 가세요. 네. 그렇다고 싫어요 누르시는 분 참 눈치 아주 없습니다. 현실적인 요구입니다. 네. 안 계시겠죠? 좋아하든 싫어하든 눌러주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배고파요, 우리. 방송 일찍 시작한 이유가 배고파서였어요. 빨리 끝내고 밥 먹으려고. 자, 기분 좋게 나가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들어도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약간 울컥하긴 했는데 여러분 새날이 완벽하다는 거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가 완벽하다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대성화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곧 우리인 것이에요. 왜 못하냐가 아니라 곧 우리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못하면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하시는 거라고요. 새날도 좀 그런 자세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